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만두를 팔 때 내가 오늘 100명한 만두를 100개를 팔았는데 마진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원가를 줄이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 100명한테 진짜 만두로 행복을 줬구나. 오늘도 잘 살았다라는 느낌과 똑같이 만두를 100개를 팔았어도 이 두 만두 가게 사장님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점수에 맞춰서 공대 쪽을 갔어요. 공대요? 네.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원래. 아. 철학은 복수 전공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공학사, 철학사 이렇게, 그러니까 인문학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복수 전공은 좀 다양한 넓은 세상에 대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좀 그런 학문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역사를 배울까 철학을 배울까 두 개를 고민을 하다가 철학을 선택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생각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 생각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불과 수만 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채집하고 그다음에 막 사냥하고 수렵하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하고 있고 막 이런 걸로도 뭐 하고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뭔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막 집부터 우리의 그 상하수도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꼭지만 딱 켜면은 바로 핫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게 100년 네.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생각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거를 수도꼭지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이 시스템을 생각한 사람의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얼마만큼 창의적인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됐을 때 그것이 기술이 되는 거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게 공학이 되는 거고, 공학을 활용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마케팅이 되는 거고, 사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다 근본은 원래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학에서 알려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의 조각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냈냐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네. 그 역사에서 철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네. 과학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네. 뭐 건축으로 유명하신 분들, 다 수학, 철학을 네.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네. 많이 하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어쨌든 생각인데, 네. 방금 전에 이제 수학 이런 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철학이라는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거는 실질적인 또 다른 학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과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공학이 됐든 뭐가 됐든 건축이 됐든 미술이 됐든,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있으면 철학을 실제 세상에서 펼쳐놓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글로 써서 책으로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얼만큼 정말 고민을 했느냐라는 거죠. 얼마만큼 정말 제가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아이폰 뭐 애플 디바이스를 많이 샀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냐면 저는 애플 디바이스에 대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고, 네. 저는 한 번도 평생 동안 애플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한 개인의 영감과 그 영감을 이렇게 프로덕트로 만들어낸 그 과정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가 그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냥 나는 컴퓨터나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시가총액 1위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착안을 해서 도대체 이들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마감과 어떤 철학을 여기에 담아냈길래, 어떤 방식으로 담아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고 애플을 좋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패드도 있고 뭐 아이맥 있지만 이거를 거의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5%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면 아직 키보드 자체도 어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 저는 이걸 앞으로 익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걸 똑같은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구현했던 걸 얘네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얘네는 왜 이런 인터페이스를 고집을 했지? 얘네가 테크놀로지적으로 이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왜 이걸 굳이 안 넣었지?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자기네들의 철학을 너무나 잘 담아냈다라는 거죠. 그 아기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네. 볏집으로 지은 거랑 나무로 지은 거랑 벽돌로 지은 집 이런 그 내용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생각을 대충 하고 근거 없는 걸로 자기의 어떤 그 근거 없는 대충의 재료들로 대충 지어놓으면 그 생각은 외부의 생각, 다른 더 견고한 생각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무조건. 근데 본인이 미장질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올린 그런 구조물은 절대 쉽게 안 무너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조가 너무 멋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 미술이 됐든 어떤 공학이 됐든 어떤 메커닉이 됐든 아니면 수학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뾰족한 방식으로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게 프로덕트가 되고 그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약간 내가 산 건 이건데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철학의 세계가 너무 멋있으니까. 꼭 인류의적인 뭐 발전, 내가 인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냥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사람이 태어난 이유라기보다는 과정? 네.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에서 결국 정말 진정으로 본인한테 정말 가장 좋은 거는 결국 인류적으로도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가장 좋은 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인류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아직 내가 생각한 이게 가장 나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류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인류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결국 끝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맞닿게 돼 있거든요. 결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내가 해서 좋은 거면 남도 해서 좋아. 대부분 네. 진짜로 내가 해서 좋은 거면은 네네. 다른 사람도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그걸로 가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흐름인 거죠. 그게 아주 인류적으로 꼭 전 지구적으로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영향력을 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내가 만두를 엄청나게 먹어봤는데 만두가 다 맛이 없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이게 부족하고, 뭐는 이게 너무 부족하고, 어떤 건 부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어떤 건 고기가 너무 들어. 이거의 베스트 비율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내가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든 만두가 세계 최강 만두야. 그렇게 정확하게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만두 가게를 차리면 장사가 안 될까요? 되죠.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면 진짜 오늘 내 만두를 사 먹은 100명 아니면 200명의 손님들한테 진짜 그만큼의 행복을 전달한 거야. 진짜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잘 살았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도 다 인류에 기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만두를 팔 때 내가 오늘 만두를 100개를 팔았는데 마진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원가를 줄이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 100명한테 진짜 만두로 행복을 줬구나. 오늘도 잘 살았다라는 느낌과 똑같이 만두를 100개를 팔았어도 이 두 만두 가게 사장님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 자기 만두를 팔 때 더 자기 인생에 더 이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해가지고 저거 해야 돼라고, 물론 그건 맞아요. 계산 안 하고 무슨 미치고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메인으로 돼서 그것만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크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아직 그러니까 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인류애적인 관점과 이게 아직 매치가 안 된 거겠죠. 그렇다면 더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이 그 직업의 귀천은 없다라는 말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끼 이상을 먹었을 거고 왔다 갔다 그 사람이 출퇴근할 때 그 도로는 누군가가 만들었어야 될 거고 그 직원들이 쓰는 그 건물 같은 것도 다 누군가가 지어야 되고 컴퓨터는 누군가가 조립을 했어야 되고 하다못해 거기서 쓰레기 청소라 누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공이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직업의 귀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하지만 인류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직업의 귀천은 없다.